10분 안에 마음을 움직이는 종목을 선택합니다. 전문가가 가져온 두 종목 설명 들어보시고 저와 함께 어떤 종목이 더 매력적인지 골라보시죠.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박우신 와우넷 파트너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 대표께서는 항상 예. 이렇게 뭔가 다른 업종에서 예, 예. 대비되는 이렇게 종목을 가져오셨는데 오늘도 어떤 종목일지 한번 종목 후보 보겠습니다. FNS테크 대 KTH. 오늘도 좀 그러네요. 업종이 상당히 다른 네. 쪽이고 또 어떤 포인트에서 투자 포인트 주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박 대표님 나오신다고 해서 뭐 째깍째깍 시계 그 어떤 음향 효과도 지금 새로 준비를 했대요. 기대해 그런가요? 주십시오. 예. 네, 네. 자, 10분 시작합니다. 예, 일단 이게 투자자들이 각자 이제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저도 이제 잘 압니다. 제가 약간 언더독 기질이 있어가지고 남들 똑같은 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섹터여도 좀 특이한 것들을 가지고 나오려고 사실은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일단 FNS테크라는 종목을 먼저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이제 월요일 시장 보면 IT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아침부터 장 개시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전반적으로는 이제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쇼티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제 PCB가 모자르다, 뭐 MCU가 뭐 가격이 6배 뛴다, 8배 뛴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이 종목장의 분위기를 IT 쪽으로 많이 이제 또 옮겨가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IT 하면은 반도체를 대부분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잘 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는 게 어찌됐든 디스플레이는 LCD에서 OLED 시대로 바뀌고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작년에 코로나라는 어떤 대변수가 발생을 하면서 LCD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OLED로 넘어가기 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요가 폭발을 하면서 네. 오히려 그쪽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자연스럽게 이제 OLED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이 좀 마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관련된 여러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볼 수가 있겠으나 FNS테크 같은 경우는 OLED 웨스테이션 장비 업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OLED 업체들 하면은 뭐 AP 시스템이나 ICD나 이러한 종목들이 가장 좀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통용이 되는 종목들이고 이 FNS테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웨스테이션 그러니까 이제 세정이나 박리나 그리고 이제 식각 같은 이제 공정들을 전부 이제 웻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쓰이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매출처들을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에 주로 또 납품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이 회사 주가들을 보시게 되면 예전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가가 또 좋았었지만 그 부분이 좀 연기가 되면서 또 주가가 한번 누웠던 기간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수주를 충실하게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주 금액을 기반으로 한 실적 자체도 어느 정도 동사의 주가가 보여주고 있는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충분히 많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한 부분이라면 결국은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 자체가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최근에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금일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금일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포함한 그러한 디스플레이까지 전반적인 IT 섹터 내로 온기가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같이 수혜를 받고 같이 실적이 늘 수 있는 기업으로 FNS테크를 말씀을 드리려는 거고요. 그리고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디스플레이 업계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이제 쇼티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급 부족이요. 반도체의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지 어떤 제조 공정에서 필요한 것들에 있어서 쇼티지가 나오는 부분들 사실 몇 달 동안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계속 얘기를 했었고 지금 PCB나 MLCC나 MCU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계속 매기가 돈다면 디스플레이는 이제 조금은 다른 관점인 게 LCD에서 OLED로 넘어가면서 기존의 이제 LCD 사업에서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도 좋고요. 그리고 내지는 이제 이후에 있을 OLED 시장에서 포텐셜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 사실 이 부분은 판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게요. 과거에 수주받았던 그런 내역들을 보면 실제 OLED 시장이 열렸을 때 선두권에서 치고 갈 수 있는 기업들은 손가락에 꼽힙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 중에 FNS테크도 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물결의 중심에 있지는 않았었지만 그 물결 다 헤치셔가지고 끝자락에 있는 것까지 다 지금 뒤져갖고 종목을 갖다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종목 듣겠습니다. 예, 뭐 그런데 이제 사실 끝자락까지는 아니에요. FNS테크 정도면 끝자락까지는 아니랍니다. 나름 OLED 장비 쪽에서는 네. 이 업종을 잘 아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경쟁력이 그렇죠. 있는 업체를 아실 거고 네. 두 번째는 전혀 좀 성격이 다른 종목인데
이제 KTH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제가 사실은 이제 그냥 어떤 시대적인 흐름 그리고 내지는 시기적인 그러한 것들을 차치하고 가장 좋게 보는 섹터가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만약에 물어본다면 저는 미디어 콘텐츠를 사실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미디어 콘텐츠 업종이야말로 그 흐름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네. 12월을 기점으로 OTT 쪽이 이제 시장이 열리게 되면서 전반적인 산업의 지형 자체가 바뀐 대표적인 섹터가 미디어 콘텐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형이 바뀌고 성장성에 밸류를 줄 수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멀티플을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주식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주식을 한다라는 게 결국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한 관점에서는 멀티플이 이제 상향이 되는 섹터 이러한 섹터가 굉장히 무섭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H는 그 중에 이제 한 기업이라고 우리가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기본 종목이 그 3월인가요? 예. 그 왜 쿠팡이 OTT 이제 네.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공급을 한다 해가지고 한번 주가가 좀 움직였었던 예, 예. 그 종목이죠. 그 당시에 이제 쿠팡 관련주로 해서 시장에 약간 테마 형태로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이제 대장 종목이 동방이라는 종목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KCTC라는 종목이 또 물류 관련돼서 이제 급등을 했었고요. KTH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쿠팡 플레이 즉 OTT 관련돼서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뭐 앞서 언급드린 물류와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이제 말 그대로 테마 성격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KTH는 조금 다른 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결국은 모 회사가 KT죠. 근데 이제 KT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스튜디오 진이라는 것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KT가 지금 방향 자체를 컨텐츠 쪽으로 잡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과거의 통신 업종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그 5G나 뭐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있을 6G나 이런 쪽에 주로 포커싱이 되어 있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에 집중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KTH 같은 경우는 KT의 주요 자회사들, KT가 스튜디오 진위를 설립을 함으로써 그 밑단에 있는 주요 자회사들, 대표적인 게 KTH, KTIS, KTCS, 그리고 뭐 지니뮤직까지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KT그룹이 결국은 컨텐츠 쪽에 투자를 늘리고 그쪽에 힘을 실다 보니까 KTH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그 K커머스, 커머스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K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을 KT그룹에서 이제 도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있고요. 네. 이제 주가 측면에서의 모멘텀을 한번 보자면 우리가 이제 그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나왔던 게 디즈니 플러스 얘기가 사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SK 같은 경우는 그 자체적인 그 플랫폼이 웨이브를 좀 활용을 하기로 돼 있고, LGU 플러스나 KT 같은 경우가 이 디즈니 플러스와 지금 넷플릭스도 과거에 이제 LG가 먼저 계약을 했다가 이제 KT도 같이 합세를 하면서 KT와 LG 플러스를 통해서 모두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 디즈니 플러스도 비슷한 개념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뭐 KT가 단독으로 한다, 뭐 LG가 단독으로 한다 내지는 둘 다 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결론은 지어지진 않았지만 KT 같은 경우도 그룹사 차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관련된 시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 들어가게 되면 관련된 모멘텀으로도 KTH가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네. 마지막 또 모멘텀 측면에서는 그 영화 미나리 관련돼서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사실은 타 코너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미나리 관련돼서 작년 하반기였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기생충처럼 이제 상을 계속 받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주식 측면에서 모멘텀이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관련주로 제가 SM라이프 디자인을 2,000원대 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사실 계속 가고 있어요. 그 종목은 4,000원대까지 주가가 도달이 되어 있는데 KTH 같은 경우는 IPTV 이제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IPTV를 통해서 미나리를 지금 또 방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조만간 또 시상식이 또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정과 관련돼서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앞서 언급드린 FNS하고는 전혀 좀 결은 다른데 그러한 쪽으로 최근에 주가의 위치도 한 두 차례 상승 이후에 좋은 자리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슈팅이 한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이 조만간 잡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저기 밑에 파란 시계 보이시죠? 예. 시간을 거의 아주 정확하게 맞춰 주셨고요. 그런가요? 시간 전혀 보지도 않고 정말 그래서요. 예, 정말 전문가 다우십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뭐 저의 이제 선택이 있는데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 각자가 또 마음속에 선택을 하셨을 텐데 오늘은 두 종목 다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막 이게 핫했던 종목들은 아니어서 근간에
오히려 저 대표님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선택을 해볼까요? 대표님은 두 종목 중에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약간 보통 두 종목을 가지고 나올 때 네. 성향이 좀 갈리는 종목을 일부러 좀 그러신 것 같아요. 가져고 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실적이나 그 IT의 큰 흐름을 그냥 따라가겠다 하면 FNS테크가 맞겠지만 단기적인 어떤 슈팅이라든지 어떤 단기적인 모멘텀 플레이를 하고 싶다면 KTH도 지금 자리가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좋아 보인다. 그러면은 하나를 또 찝어야 되죠. 네. 저는 KTH를 찝긴 합니다. 제 성향은. 그렇죠. 그 이제 투자 지금 이제 포인트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투자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제 요 종목들이 다르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 같은데 저의 선택은 대표님하고 같습니다. KTH를 우리 이제 한국의 미디어 컨텐츠가 어떤 다른 프레임으로 이제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멀티플을 받을 만하다라는 거기에 저는 투자를 하고 싶네요. 자, 그러면 KTH 매매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FNS테크를 고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이제 살짝 좀 다르게 네. 가보고 있어요. 지금 FNS테크를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KTH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금 제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몇 차례 이제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이때 이제 한번 움직임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2월 달에도 한번 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제가 주요하게 보는 부분은 조정을 받고 나서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자리가 저는 참 이제 건전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는 게 확대해서 보시면 이 회색 라인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자리인데 이 자리를 지금 붕괴시키지 않고 저점을 살살 올리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이 빨간 선과 파란 선 볼린저가 축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방향이 나올 거예요. 위든 아래든 방향은 나올 건데 일단 요 조정 과정을 감안한다면 위로 좀 발산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네. 구름대 자체도 지금 네. 얇은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일단 시세 자체는 조만간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윗방향일 가능성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앞선에서 한번 걸렸던 자리들이요. 한 15,000원대 정도 일단 진입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15,000원대 요 정도 가격대 한번 잡고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1,000원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 정도입니다. 요게 한 11,2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손절가는 요 11,000원대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좀 무난하겠다 이런 판단을 좀 드립니다. 예. 네, 오늘 박 대표님 여러 가지 재미있는 설명 곁들여서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오늘 제가 선택하지 않은 종목은 저희 방송 끝나고 유튜브에 풀버전 올라갑니다. 거기서 매매 전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